네, 투자공학개론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파생 상품에 의해 강의 계속하도록 하죠. 어, 지난 시간에 너무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좀, 좀 타이트하게 좀 나눠서 강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지금 실제 강의하는 그 날짜로 따지면 지금이 이제 11월 마지막 주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한 2주 정도 하면 끝나요, 이게. 네. 또 시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거의 이제 강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죠. 네. 아마 이제 오늘 보통 이 정도 강의할 때쯤 되면 제가 전체 기출 문제를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고 그 풀었던 퀴즈 같은 것들도 뭐 풀이는 다 올려주니까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기회를 드리고 뭐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 타이밍쯤 되면 다들 긴장감이 없어지죠. 저도 그랬으니까. 학기 말이 됐으면 이제 마지막 단원은 조금 힘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지. 거의 뭐 무감각해지는. 이야 하면 뭐 하나 안 하면 뭐 하나 뭐 거의 이 상태가 되는데 어, 조금만 힘내서 힘이 전혀 안 나는 목소리지만 힘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전체적으로 그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그 파생 상품들을 설명을 해 나갈 텐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파생 상품 제일 대표적인 거 이 동영상에서는 이제 퓨처스 포워드와 퓨처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자막이 있는데 이건 뭐 학생들이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급하게 마트김을 막 사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마트김이 좀 얇고 뭐 학생들은 많이 사 먹을 거예요. 저도 학생 때 그 싼 마트김 되게 많이 사 먹었는데 제가 김을 좋아해서 이 김 저 김 사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A급 퀄리티의 김이 이제 두 종류나 생겼어요. 나눠진 김, 그러니까 박스 이렇게 개별 포장된 김이랑 이렇게 전지 포장된 김 두 개가 생겼는데 둘 다 너무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 있으면 한두 개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 먹을 수도 있고. 선물 보죠. 선물. Forwards and Futures. Forward and Futures. Forward는 Forward라고 쓰는데 Futures는 항상 복수로 써야 됩니다. Futures. 그래서 Gift나 Present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선물. 먼저 선자를 써서 먼저 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도와 선물을 보시면 우선 그 앞에서 소개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도와 선물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아요. 여기 적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다는 구조가 도대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앞으로 이 표현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0은 현재를 의미하고요. 좀 가늘게 해서 0은 현재를 의미하는 거고 라지 t는 만기. 여기서 선도거래나 선물거래에서의 만기는 보통 인도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현물의 인도일인 건데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어떤 물건을 내가 사고 싶은데 그걸 좀 미리 그 물건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그 물건이 실제로 필요한 시점보다 훨씬 먼저, 그러니까 그 물건을 내가 실제로 갖게 되는 거는 요때예요. 요때 만기 라지 T 시점인데 그거보다 훨씬 일찍 어떤 계약을 맺어서 그 미래 어떤 시점에 내가 그 물건을 가질 거라는 걸
확보하는 거예요. 고정하려는 겁니다. 고정.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아주 높을 수도 있고 지금이랑 똑같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이게 수직이 가격이라고 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수평선의 높이에 해당하는 가격이라 치면 뭐 예를 들면 뭐 쉽게 설명하죠. 여기가 100이고 미래가 12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이걸 지금 미리 지금 이 시점에 결정을 지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싸게 사서 내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80에 사는 그런 운이 좋은 이익을 내가 누릴 수도 있으나 반대로 120의 가격이 돼서 내가 이게 필요한데 너무 비싸서 손해를 보는, 너무 비싸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지금 100 정도면 나는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다. 그러면 오케이 100으로 이렇게 딱 정돈을 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 나는 100에서 지금 딱 사자는 겁니다. 100으로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 자체를 생각을 하면은 얘의 목표는 위험을 피하는 앞에서 얘기하는 해지가 돼요. 해지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을 대응하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식의 거래로서 이게 등장을 한 거죠. 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그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밭대기 같은 농산물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농산물의 가격이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비싸고 어떤 때는 너무 싸고, 싸게 사면 좋지만 너무너무 비싼 경우에도 내가 장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원재료가 되는 농산물을 꼭 가지고 있어야겠다,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농민한테 가서 이 밭에 있는 건 다 저한테 얼마에 주십시오라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미리 얼마를 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는 가격에 대해서 미리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리 돈을 지불할 수도 있고 나중에 지불할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용도로 용도라기보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만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런 용도로만 쓰지는 않겠죠. 칼을 과일 깎아 먹으려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위험한 용도로 쓰이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인간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응하는 요 상품의 그 구조가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볼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페이오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페이오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수학을 최대한 배제하겠지만 그래도 이해는 해야 되니까 아예 더 넓게 그려야 되겠네. 시원하게. 어차피 공간도 남아있으니까. 이 세로 쪽이 페이오프고요. 페이오프라는 거는 내가 받게 될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함수에서 입력과 출력이 있으면 이쪽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utures 혹은 forward라는 금융 상품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받게 되는 금액, 뭐 혹은 금액, 그 지불한 금액을 뺀다면 이익이 되는 금액입니다. 뭐 보통은 그 지불한 금액을 빼는 경우도 있고 안 빼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뭐냐면 S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S가 뭐냐면은 어떤 시큐리티 혹은 스탁, 그러니까 즉 언더라인 기초 자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농수산물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장철이니까요. 제가 여름에
어떤 배추를 이 가격에 사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 S는 12월이 됐을 때, 만기가 됐을 때의 배추값이 됩니다. 아니면 그 선물 중에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거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유거든. 원유. 예, 여러분 그 WTI라고 보통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웨스턴 텍사스입니다. 네. 그 웨스턴 텍사스 인터미디어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그러니까 중급의 기름을 말합니다. 뭐 부켓 크루드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기름들 원유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거래되는 그 선물이 서부 텍사스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가공돼서 이제 파는 거죠.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 그 지표가 이제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면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그것 다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 대부분의 어떤 그 현물 선물들을 그 다 합쳐봐도 네, 이 원유 선물이랑 한두 개 정도만 합치면 이게 다 커버가 될 정도로 되게 많아요. 거래량이. 수치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원유를 확보하는 게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당연히 뭐 화력 발전에 일단 많이 쓰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원유를 가공을 해서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 옷의 원재료들도 만들고 부산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내서 쓰기 때문에 원유는 거의 뭐 현대 문명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원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물로서 거래를 많이 하죠. 그래서 미리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 뭐 나중에 가격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1년 기다렸다가 너무 비싸지면 눈물을 머금고 그 가격에 사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설령 이익을 보게 되더라도 예, 그러니까 싸게 사서 이익을 보게 되든 비싸게 사서 손해를 보게 되든 그냥 일정 금액으로 막자는 거죠. 그런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포워드 혹은 퓨처이니까 일정 금액에 내가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S0 금액으로 샀다. 뭐 정확히는 사실은 그 F 금액으로 산 거죠. 여기 나오지만 옆에 식이 나오지만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자율만큼은 증가를 할 거니까 잠시만 옆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여기서 지금 파란 선이 고정돼 있다라고 봤지만 지금 현재 100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자율만큼은 증가할 거니까 이자율 정도의 가격은 쳐줘라 라는 게 선물이나 선도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현재 뭐 원유의 가격에다가 이자율만큼 올라가는 가격을 쳐줘서 그 가격으로 우리가 거래하기로 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니 그럼 그 시간이 지나야지 그렇게 돈의 시간 가치 때문에 값이 커질 텐데 나보고 지금 이 가격을 내라는 거냐? 아니요. 지금 이 가격을 내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 물건을 인도받을 때 그 가격으로 내자고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 물론 어길 수는 없어요. 어길 수 있는 경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옵션. 그러면 만기에 이게 지금 퓨처스의 가격이 되는데 이게 결국 퓨처스의 가격이 되는데 만기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뭐 한 105라고 치죠. 105라고 칩시다. 이자가 붙어서 원래 100인데 지금 S는 100인데 이자를 쳐서 105 정도의 가격으로 제가 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원유 가격을. 그런데 만기에 예를 들어 1년 후에 뭐 만기를 뭐 정하기 나름이지만 계약에 따라서 원유 가격을 봤더니 이게 120이 될 수도 있고 130이 될 수도 있고 혹은 80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죠. 예를 들어 120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가늘어졌네요. 120이 됐으면 120에 살 뻔한 걸 저는 105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원유가 진짜 필요해서 산 사람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그냥 뭐 이거 뭐 원유 뭐 사가지고 또 뭐 가공하고 팔고 뭐 귀찮네. 그냥 사업 접어버릴까? 이거 원유 확보한 거 딴 사람한테 팔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엔
제가 얼마나 이득을 보는 건가요? 나는 원유를 105에 살 수 있어요.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럼 105에 원유를 삽니다. 다른 사람은 나한테 원유를 얼마에 사가요? 120에 사갑니다. 그럼 앉은 자리에서 제가 얼마의 돈을 벌죠? 네, 15만큼의 돈을 법니다. 그 크기가 정확히 얼마죠? 요 차이만큼이 여기에 그대로 가는 거죠. 요게 15 차이였으면 여기도 15 차이가 되죠. 네, 똑같은 기울기로 만약에 그러면 105니까 110이었으면 5니까 5만큼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딱 비례해서 딱 그만큼 내가 계약한, 내가 확보한 금액보다 시중 가격이 더 비싸지면 나는 내가 의도한다면, 내가 그러려고 한다면 그 차액만큼을 즉시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반대로 내가 계약한 금액보다 시중의 가격이 더 싸다면, 예를 들어 난 105에 계약을 했는데 시중 가격이 90이 됐다. 네. 90은 이쯤 돼야 되겠네요. 네. 똑같이 15니까. 그럼 역시 15니까 15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손해를 보는 그림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시중 가격이 그렇게 싸면 나는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시중 가격으로 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졸지에 15만큼 손해보고 그냥 이걸 구입을 하는 거예요. 90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105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의무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점들을 다 이으면 네, 요렇게 생긴 선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선물거래, 선도거래의 페이오프, 뭐 직선, 곡선 뭐 이렇게 부르는 페이오프 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거래의 페이오프는 만기의, 여기서 지금 S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히는 만기의 기초자산 가격이 내가 선물로서 확보를 하려고 한 그 대상의 실제 인도일의 가격이 내가 계약한 가격, 선물 가격이나 선도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손해와 이익. 뭐 단순하죠. 이해되시죠? 네. 기울기는 45도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초자산 가격을 내가 예상할 수 있으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선물을 가지고 베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파생상품에 대해서 배운 파생상품을 베팅, 도박처럼 이용하는 것이, 투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나 사서, 주식도 사서 내가 산 가격 대비로 더 오르면 딱 그만큼 버는 거잖아요. 선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선물이 있다면 그 주식을 직접 안 사고 그 주식에 대한 선물을 사도 똑같이 비례해서 주식이 오르는 것과 같은 비율로 나도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으면 그럼 그냥 주식 사면 되지, 그냥 원재료 사면 되지, 왜 파생상품을 사요? 복잡하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몹시 힘든 경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유를 직접 거래하거나 환을 직접 거래하거나 금이나 구리, 철광석, 옥수수를 직접 거래하는 것이 몹시 힘들 때 선물을 이용하면 쉽게 거래할 수 있거든요. 내가 되게 희귀한 어떤 철광석인데 이건 무조건 오를 것 같아. 나 이거 오른다고 100%야. 나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걸 직접 사서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 뭐 그거 거의 광산 가서 계약해서 막 트럭으로 갖고 와서 배에 실어가지고 한국까지 가져오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그렇죠. 선물 거래를 이용해서 그 광석에 대한 선물 거래가 시장에 만들어져 있다면,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만들어져 있다면 나는 그 선물을 사는 거야. 파생상품을 사서 거기다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직접 축구 선수로 축구를 뛰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축구 경기를 보고 돈을 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만약에 그런 경우는 내가 이해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주식을 사면 되지 않아요? 이걸 굳이 선물로 거래를 하나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선물은 사고 파는 게 주식보다 되게 유연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하나는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파생 상품들은 물론 이제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숏 포지션이라고 하는, 예, 산다 판다라는 건데, 숏 포지션은 파생 상품의 경우에 뭐 연락이 왔어요? 파생 상품의 경우에 숏 포지션은 그걸 판 상태를 말하는 거고, 롱 포지션은 그걸 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숏 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물건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이 선물을 팔았다 그러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겠죠. 돈을 버는 구조가 이거랑 똑같은 게 대칭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경우에 대해서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어요. 하나는 그 언더라인을 직접 거래하기 힘든 경우에 선물이나 선도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배팅을 해가지고 대신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내가 얘가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리는 쪽에도 배팅을 하고 싶을 때 이 거래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가 이제 이 선물 선도 거래에 있어서 좀 재밌는 포인트가 돼요. 여기 보면은 매수 매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신용 거래와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카톡 응답 좀 할게요. 너무 급한 거라서 끊기는 좀 그렇고. 신용거래, 마진은 말 그대로 신용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 뭐냐면 원래 내가 이걸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예를 들어 100짜리, 예를 들어 100짜리를 거래하겠다라고 한다면 100을 다 지금 지불하지 않고 만기에 내면 되는 거니까 그 중에 일부만 내기로 한 거예요. 뭐 지금 현재는 아마 10몇 %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충 20%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20만 내는 거예요. 20만. 이걸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마진, 증거금이라고 불러요. 마진, 증거금. 증거금을 내놓으면 제 계좌 안에 선물이 하나 생겨요. 따단. 그럼 그걸 가지고 저는 계속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격의 20%만 내면은 마치 내가 선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손익을 계산을 해줘요. 그 20%를 우리가 개시증거금이라 그래요. 개시증거금. 그런 다음에 1일 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르면 내 계좌에 돈을 그만큼 넣어주고, 떨어지면 내 계좌에서 돈을 가져가요. 그럼 내 계좌에서 돈이 줄어들면 어떡하느냐? 유지증거금을 정해서 그거 밑으로 떨어지면 마진콜이 발생을 해서, 마진콜, 네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 지금 유지증거금 수준으로 돈을 채워 넣어라, 안 그러면 네 걸 뺏어버리겠다, 뭐 아니면 너한테 무슨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요게 개시증거금이고 유지증거금이 좀 더 낮아요. 이게 유지증거금이에요. 제일 처음에 제가 돈을 이만큼 넣어서 시작을 했겠죠. 네, 이만큼 넣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격이 100에서 105로 올랐어요. 네,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선물 가격이 100에서 105로 올랐습니다. 네, 뭐 언더라인이 100에서 105로 올라도 선물도 똑같이 그만큼 오릅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네, 100에서 105로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20만 냈었는데 졸지에 내 계좌에 25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로 갔어요. 그런데 요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게 105에서 90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15가 깎여야 되죠. 그럼 25에서 졸지에 10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10까지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유지증거금이 15다. 그러면 이제 경고가 뜨는 거죠. 얼마만큼? 5만큼 지금 당장 채우세요. 안 채우면 뭐 어떻게 할 겁니다. 뭐 보통 계좌를 이제 폐쇄하죠. 선물을 가져가고 나머지 돈도 못 돌려받고 자동으로 이제 나머지 차액만 주고 이제 청산을 해버리죠. 어쨌든 그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5를 더 넣으면 다시 또 이제 유지증거금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유지증거금을 생각해도 되지만 개시증거금 기준으로 따져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실제 그 레버리지는 좀 달라요. 비율은 다른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정한 요 케이스를 따지면 100짜리를 나는 20만 투자해서 똑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105로 갔으면 정상적인 투자에서는 요게 5%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얼마 벌었어요? 20에서 25니까 4분의 1을 벌었죠. 25% 벌었습니다. 5배 냈죠. 왜냐하면 100짜리를 20에 샀으니까 5분의 1의 투자를 통해서 내가 똑같은 투자를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수익률은 5배가 된 거죠. 손해도 5배, 이익도 5배. 이걸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정산을 해서 내 계좌의 돈을, 사실 매일매일도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데, 그래서 마진콜이 발생을 하면 이제 유지증거금을 채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그 위에 있는 경우에는 되게 적은 돈으로 실제 그 상품의 전체를 가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해주니까 되게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투자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손실도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일일 정산을 해주는 증거금 방식, 신용거래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쓰면은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은 베팅을 상방하방을 다 할 수 있는 데다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걸 수익률을 증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원래 수익이 뭐 1년 가야 뭐 한 5, 6% 나는 상품을 나는 30%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반대로 30%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더 크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물 거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자 파생상품 거래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 혹은 위험성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요 선물 거래에 대해서 하나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요 차익 거래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옵션 설명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장외 거래, 그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가 다 똑같다 그랬는데, 선도 거래는 요런 특징을 갖고요, 선물 거래는 이 오른쪽 특징을 갖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일 정산을 해서 마크투마켓으로 일일 정산을 하고 유지증거금, 청산증거금 뭐 이런 거를 다 만드는 거는 선물 거래고요. 그러니까 표준화되어 있어요. 모든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거래소에서 다 거래가 됩니다. 이 장내는 증권선물 거래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거래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전산으로 다 거래되고 내 계좌에 돈이 알아서 들어오고, 아까 말한 대로 레버리지를 해서 증거금만 넣어놓으면 선물이 하나 통째로 나한테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줘서 5% 오르면 나는 뭐 5배가 막 20%가 오른 것처럼 내 계좌에 돈을 넣어주고, 이렇게 계속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걸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표준화 시킨 거예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 개개인이 야, 너 1년 후에 너 커피 가게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미리 너희 커피 가게 권리를 좀 사가지고 오르면은 그거에 따라서 뭐 돈을 줘, 이런 식으로 선도 거래를 맺을 수 있어요. 그건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개인별로. 그래서 그렇게 개인별로 거래를 하는 걸 OTC라고 합니다. OTC, 오버 더 카운터. 카운터 판매 창구에서 판매자랑 구매자랑 이렇게 마주보고 이런 거 원하는데 해줄 수 있어? 그럼 판매자가 오케이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OTC라고 해요. OTC. 네. OTC 시장, 장외 시장은 굉장히 커요, 사실은. 네, 기업들끼리 그 장내에 존재하는 표준화된 상품으로 내가 원하는 투자를 할 수 없을 때는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라고 OTC를 요청을 합니다.
네, 혹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OTC도 있어요. 이런 거 만들었는데 혹시 관심 있는 사람 있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돼 있다기보단 개인화돼 있고요. 이것들은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상당 부분 만기의 그 언더라인 기초 자산을 실제로 인도를 해줍니다. 네. 그 아까 말한 금 선물이나 원자재 선물 같으면 만기에 진짜로 만기가 딱 계약 기간 만기가 딱 되면 진짜 그 가치만큼의 금을 줘요. 원자재 구리를 줍니다. 그런데 선도 거래가 아니라 선물 거래는 만기 전에 다 그냥 현금으로 청산을 해줘요. 만기에도 그냥 그 가치만큼의 현금으로 돈으로 그냥 청산을 해주지 그 물건을 진짜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진 않아요. 특히나 그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경우,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주가지수는 인덱스는 마켓 포트폴리오 전체를 의미하는 건데 마켓 포트폴리오를 그 비중대로 시가총액 비중대로 다 합한 걸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됐을 때 그거에 몇백만 분의 1을 몇만 분의 1을 나한테 딱 준다 이런 일은 안 생겨요. 그냥 가치만큼 딱 계산해서 그냥 주고 마는 겁니다. 네, 만기 전에 거의 다 청산을 해요. 반대 거래를 산 사람들은 팔고 판 사람들은 사고. 그러니까 롱이면 숏을 해서 없애고 숏했던 사람들은 롱을 해서 없애고 해서 다 보통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선도 거래는 개인들끼리 혹은 뭐 기관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선물 거래는 너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 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서로 사고 파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화 그리고 선도 거래는 개인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레버리지 효과가 큰 경우는 네, 선물 거래죠 주로. 네, 선도 거래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는데 네, 진짜 여러분들 뭐 일상적으로 인터넷 같은 거 게시물 보면 파생 상품 절대 하지 마라 레버리지 쓰다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는 예, 그 사람들은 다 선물 거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건 다 선물 거래예요. 네, 또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아 짧게 한다고 해놓고 맨날 한 페이지를 30분 이상씩 하네. 네, 죄송하고요. 옵션 파트부터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물 거래 이거 차익 거래 발생하는 그 구조랑 실제 그 투자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차익 거래 발생하는 구조랑 옵션에 대한 설명은 네,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